자, 13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닉네임이 절미에요, 절미. 좀 특이한데, 절미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93년생 32살 남자입니다. 현재 백수 4개월차, 정신병, 강박증 약함, 우울증 심함, 공황장애, 미미한 심장 두근거림. 사연의 목적, 나이는 들어가는데 일어놓고 모은 것이 없습니다.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신과를 다니며 약 복용, 산책, 달리기, 독서를 하려고 유지 중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특이사항, 정신병 발현 시기, 강박증, 초등학교 5학년, 우울증, 20대 초반. 강박증 생긴 이유, 어머니의 잦은 말과 행동의 폭력과 공부에 대한 압박. 제가 태생적으로 멘탈이 약한 편이긴 합니다. 우울증 생긴 이유, 20살 간신히 평범한 국립대 입학 후 이제부터는 열심히 살아야지 하고 생각하고 꽈탁하고 학점을 4.3 이상 유지하며 1학년을 마무리했으나 강박적이고 완벽주의 성향으로 매 순간 극단적인 생각을 하며 공부를 하고 주위 인간관계를 끊고 생활함. 군대, 신검당시 정신병으로 4급이 나왔으나 현장에서 부탁드려 상급으로 다녀왔으나 통신병 현역으로 입대했으나 잦은 과혹과 발작 기절로 관심병사였고 컴퓨터를 잘 다루는 편이라 행정병으로 보직 변경하여 간신히 만기 전역함. 대학은 지방국립대학교 3년 다녔고 제적당함. 이유, 복학 후 2학년 시절 체육대회에서 축구 중 태클로 십자인대가 터졌고 강제 1년 반 재활치료로 인한 휴학을 해야 하다 보니 스스로 많이 무너져 내리고 우울증이 심해짐. 그렇게 25살 3학년 복학 후 멘탈이 무너진 상태에서 학업에 전혀 집중을 못했고 학점 관리도 못했으며 남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공황으로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에 두려움을 느끼며 출석조차 하지 못하고 극단적 시도 직전까지 갔다가 결국 4학년을 앞두고 장기 휴학을 하게 됨. 그 이후 우울증 치료를 받으며 여러가지 일들을 해보았습니다. CGV 알바, 매니저, 패션유도 직원, 요식업 2년, 어린이 직업체험관 선생님, 각종 알바 6가지, 일식, 편의점, 술집, 스키장 주차장 안내 등등. 오래됐네. 이게 좀 멘탈적으로 힘들어진 지가. 제가 보니까 이분이 원래부터 약했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어머니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어머니가. 혹시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가족 구성원 얘기가 없어가지고요. 어머니도 멘탈이 좀 안 좋아 보이긴 하네요. 보통 어머니가 이렇게 감정적이진 않거든요. 보통 아버지가 막 자녀한테 이렇게 뭐 좀 폭력 쓴다거나 뭐 악담하는 경우에 있어도 엄마가 하는 경우 잘 없거든. 뭐 지금 여자분들은 그런 경우 있겠지만 우리 세대의 어머니들은 대부분 이제 고분고분했단 말이에요. 자녀한테 이렇게 억압하는 경우는 많이 없었거든요. 보통 아버지가 좀 심하긴 했지. 아버지 현역 직업군인 장교 중년 전역하셨고 현재는 정관예우로 군무 비슷하네. 아, 뭔지 알 것 같네. 그 예비군 동대장 그거 아닌가? 보통 이제 연간 전역하면 그 예비군 교관이나 이제 중대장 그 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왜 그런지 알 것 같네. 사연자분이 굉장히 강압적인 집안에 자랐구나. 군인 집안이네, 군인 집안. 어머니도 그런 이제 군인 남편 만나다 보니까 약간 굉장히 좀 군인화 돼버렸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어제 들은 얘기인데, 군인 집안이 굉장히 상상 이상의 보수적이에요. 물론 개방적인 분도 있지만, 특히나 아버지가 이제 FN 군인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오기 전까지 밥도 못 먹어요. 네.
항상 밥 먹을 때 같이 있어야 되고 반찬도 마음대로 못 먹어. 편식하잖아요. 숟가락 맞아요. 반찬은 무조건 몇 찬 이상 있어야 되고. 아 그렇군요. 이상하게 군인 집안들 다 그렇단 말이야. 이게 보면 장교나 뭐 영관이나 부사관이 비슷해요. 보면 내가 그 군인 집안들 얘기 들어보면 아버지한테 숟가락 안 맞아본 사람이 없고 아버지가 막 먼저 숟가락 안 돼 숟가락 드잖아. 바로 숟가락 날라와 이게. 아버지 반찬 막 상태가 안 좋아. 그러면 엄마한테 막 굉장히 뭐라 하고 안 먹는다고 아요. 엎어버린다고. 그 집에 막 어질러져 있잖아. 어질러져 있으면 아버지가 와가지고 막 어? 아 그래 아버지는 점잖구나. 어, 아버지는 점잖은 분이었구나. 아 그래요? 그 아버지는 없던 입장이에요. 아버지한테 얘기해봤잖아요. 야 성격이 다르네요. 야 어머니 예뻤나? 왜 저런 아버지 아닙니다. 네, 농담이고. 와 군인이 부드럽기 쉽지 않을 텐데 맞죠? 군인이 그런 부드러운 성품을 가진 분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장성급도 별로 없는데 보통 군대라는 곳이 강인함을 굉장히 기본적으로 삽시한 곳이잖아요. 오해 죄송합니다. 형제는 없어요. 형제는 동생이나 뭐 이제 형 누나는 없습니까? 외동이에요 외동? 10살 시절인가 기억은 안 나는데 예, 자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래 자업해봐 하면서 베란다를 끌고 왔고 그때 트라우마로 정신병. 아 엄마가 좀 심하네 엄마가. 이 엄마가 내가 봤을 때 엄마가 정신병이 있는 것 같네요. 혹시 어머니를 병원으로 데려갈 생각 안 해봤습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해가지고 엄마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엄마가 좀 많이 이상하네요. 엄마가 내가 보니까 좀 멘탈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엄마가. 님한테 자꾸 이렇게 뭔가 좀 감정 해소한 것 같아. 엄마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따로 쪄져 살고 계신가요? 제 어머니 가장 큰 원인은 어머니야 어머니. 아 여동생이 있다고요? 머리는 좋네요 동생이. 음, 왜 공부를 잘했는지 알 것 같다. 왜 카이스트 가려는지 알 것 같다. 카이스트 가야 엄마한테 벗어나거든요. 저 공부를 머리가 좋아 잘한 것도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내가 저기 대학 가서 우리가 사는 지역 벗어나야 엄마 얼굴 두 번 다시 안 보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카이스트 가지 않았을까? 카이스트 가면 이제 기숙사 제공되거든요.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아마 동생은 진짜 악발 정신으로 공부해가지고 엄마하고 두 번 다시 얼굴 안 보겠다 그런 의지가 가는 것 같아요. 안 내려오죠. 올라가서 안 내려오죠. 아 남자집 미대생이라고요? 아 그렇구나. 제가 오해했네요. 카이스트 같이 가는 줄 알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미술하고 원장이라고요? 어, 집이 좀 사는 것 같은데. 집이 형편은 어때요? 그 집안 형편은 형편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 내가 보니까. 아버지 그래도 정년 때까지 이제 일하셨고 어머니 쪽 외가에 조현병으로 돌아가신 이모분이 계시고 어머니도 넷째시고 애초에 사랑 크게 받지 못하고 자라셔서 그런 것 같다.
그럼 어머니하고 지금 같이 있습니까? 아니면 따라 또 떨어져 살고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성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많이 준 것 같아. 님한테. 그러니까 님이 보듬어 주고 있다. 근데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하고 본가에 살고 있다고요. 사실 어머니가 원인인 건 확실해요. 어머니가 원인인 건. 확실히 자녀 키울 때 엄마 영향이 중요하긴 하네. 엄마의 정서적 영향이. 이런 거 보면 느낀다 진짜. 아버지는 어떤 입장이에요? 님이 이런 고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뭐 사실 내가 봤을 때는 님이 이런 평소에는 괜찮을 거야. 평소에는 괜찮은데 이따끔씩 막 한 번씩 우울함이 찾아오죠. 이게 우울증이라는 게 하루 왼쪽 우울한 게 아니라 갑자기 뭔가 스트레스 받거나 갑자기 압박가 생기면 오거든. 평소에 강박증이 생기지 않을 거야. 근데 갑자기 뭔가 내가 좀 압박감 느낀다거나 누가 쪼는 느낌 들면 이 생긴단 말이야 이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 백수가 된 이유. 네, 얘기해도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 조직 사회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 생각은. 왜냐하면 지금 그러면 이 대학교는 졸업을 한 건가? 설령 졸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이가 있어가지고 이거 말 그대로 알바인 거잖아요. 알바다 보니까 못했다고요. 아, 백수가 된 이유 얘기하셔도 됩니다. 예. 편하게 얘기하십시오. 여기 왔으니까 풀고 가십시오. 내가 보니까 아마 어디 가서 얘기를 못했을 거예요. 이게 큰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주변에 이제 친구도 없고 얘기 들어줄 사람이 없다 보니 아빠밖에 없다 보니까 아빠가 없으면 얘기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고민 같은 거를 아마 답답했을 거예요. 제 생각에 오랫동안.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12월까 요식업을 했는데 외적으로 꾸미고 관리하는 것을 좋아하고 주변에 반반이 생겨서 뷰티 관리 일 해보라는 추천을 받아서 평일에는 일가 운동을 하고 주말에는 메이크업 국가 자격증 학원을 다니며 생활했습니다. 아 그래요? 반반하게 생겼다는 건 누가 얘기한 거예요? 여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 남자들이 있는 그런 곳은 인사 공개요? 굳이 그러십시오까지야. 아니면 메일로 한번 보내줘봐요. 메일로. 그럼 저도 아닙니다. 그러면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하고 싶은 게 메이크업이라.
뭐 뷰티 쪽이 모르겠어. 이게 여초다 보니까 저런 쪽 나중에 이제 배워가지고 뭐 일하려면 서울 쪽 가야 되거든요. 이게 지방에는 자리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 일을 잘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야. 뭐냐 하면 메이크업이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그 일단 메이크업을 배우기엔 나이가 좀 있어요. 본인이 적은 나이가 아니죠. 그리고 메이크업을 취미로 하는 거하고 업으로 하는 건 다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잘 꾸미는 거하고 내가 남을 꾸며주는 거는 다른 거예요. 진짜 내 얼굴을 화장하는 거하고 남의 얼굴을 화장하는 건 다른 거죠. 이게. 그리고 보통 메이크업이 학력이 크게 없잖아요. 보통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 예. 굉장히 약간 좀 꾸미는 거 좋아하시네. 약간 요즘에 그 왜 여자들이 좀 좋아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인데요. 예, 적입니다. 적. 어, 약간 여성적인 느낌도 나요. 약간 화장을 하시네 얼굴을. 야, 뭘 공격입니까 이게? 팔로우 수가 많으신데요? 굉장히 많으시네. 음. 이 취미를 하는 거하고 또 이제 내가 이제 직업을 하는 건 다른 거죠. 직업을 하는 거. 음. 일단 사실 뭐 메이크업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요.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나이가 이제 사실 나이가 있으면 뭔가를 가려야 될 처지는 아니긴 합니다. 예. 이것저것 따지고 가릴 처지는 아니에요. 아, 그리고 지금 대학교를 완전 졸업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졸업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저대로 둘 거예요? 미용 자격증 정지 강사 쪽요? 강사 쪽에 되는데 문제는 이게 미용 쪽이 박봉이에요, 박봉. 예, 박봉이에요, 박봉. 뭐 나중에 본인이 뭐 미용실 차려가지고 하는 거, 뭐 차리는 것도 돈 많이 들잖아요, 이게. 물공장 일해야 되는데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일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이게. 사실 일찍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일찍. 만약에 저런 걸 일찍 좀 도전했으면 나쁘지 않았을 텐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나이가.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일단은 뭐,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먹고 살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멘탈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좀 어렵긴 해요, 이게. 왜냐하면 뭐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진 게 아니고, 나이도 좀 있다 보니까, 거기다 본인이 관심 분야는 것도 또 제가 좀 차이가 있고요. 참 어렵다, 맞죠? 이게. 사람들이 많은 모르겠는데, 뭔가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게 좀 어려워요, 이게. 사실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에 봉착을 한 게 확실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 멘탈적으로 완전히 건강한 분이 아니라서 사실 힘든 일 추천하기도 좀 어려워요. 아니야, 한심하고 부끄러운 게 아니라, 사실 나이 이 정도 먹었으면 독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이제는 뭐 선택권이 없어요. 남자분도 아시겠지만 30 초반이고, 이분이 그렇다고 뭐 대학교를 완전 졸업한 상황도 아니고 거기에 맞는 자격증을 딴 것도 아니에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가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단 중요한 게 본인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일단은 확실한 거는, 정상적으로 살려면 두 가지가 있어요. 혼자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음, 조직사에 들어가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람하고 어울리면서 이렇게 조직사에 적응하는 것은 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본인은? 그래서 어떻게든 이 사회 조직으로 들어가서 일하는 거 원하십니까? 아니면, 많이 들게요. 패급이었다고요? 저도 패급이었습니다. 네, 저도 패급이었어. 전 패급이 1급 나왔어요. 그러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 어때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 체력은 자신 있어요? 체력은? 일하면서 뭐 근력, 근성이나 체력은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육체적 노동을 해서 버티는 건 자신 있어요?
운전면허증은 땄어요. 운전면허증은. 아, 엄청 말랐어. 얼마나 말랐길래? 운전면허증만 있어요? 아, 이분 엄청 마르긴 했어요. 내가 봐도 딱 말랐어요, 이분이. 예. 딱 좋은데. 딱 좋으신데. 아, 12월 달요? 와, 그럼 178이 60kg예요? 어. 야, 딱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체격이 하네. 아, 진짜요? 와. 누구는 운동에 살 안 빠지는데. 운전은 좀 해본 적 있어요, 운전은? 차량은 좀 몰아보신 적 있어요? 아, 몰아본 적 있다고? 그러면 운전 쪽으로 가는 게 낫겠네, 운전 쪽으로. 아, 그래요? 운전 쪽 일하는 게 낫겠네, 운전. 핸들 잡는 거. 아, 트럭도 몰아봤다고요? 그러면, 뭐, 배송기사는 아니면, 버스 같은 건 힘든가? 버스가 일종 대형이 있어야 되거든요. 일종 대형 뭐 금방 따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핸들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핸들 잡는 게 사실 독고다이 일이거든요. 저분은 독고다이 일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누구랑 섞여서 일하는 것보다 혼자서 맡아가지고 그냥 누구한테 보고 안 하고 혼자서 맡아서 이제 책임지고 끝내고 나오는 게 제일 나을 수도 있어요. 대신에 그런 일 하면 이제 출퇴근 시간이 좀 일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뭐 그래도 사람들하고 섞인 일이 없으니까. 쿠팡면이 제일 낫죠. 근데 쿠팡이 자리가 안 나요, 이게. 쿠팡 플렉스는 없고, 아, 그런 거 좋아요. 내가 안 그래도, 아, 토미칸이 좋다. 카카오 법인 대시 같은 거. 근데 영업용 요즘에 자리 잘 납니까? 오히려 영업용 하려면 지방보다 수도권이 좋을 텐데. 인구가 많아야 이제 콜이 많으니까. 영업용 택시예요. 대신에 저거 하면 일을 많이 해야 돼, 저게. 운전을 많이 해야 됩니다. 개인 택시는 돈이 많이 드니까. 개인 택시 요즘 1억 넘게 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내가 봤을 때 운전 쪽 잡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 예, 운전 쪽. 우리 운전이 근데 힘들긴 해요. 아무래도 하루 종일 핸들 잡아야 되니까 힘들긴 한데, 그래도 뭐, 내가 뭐 눈치 볼 필요는 없으니까. 물론 승객들 눈치는 봐야겠지. 예. 뭐, 빌런 승객만 조심하면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쪽이 나을 것 같아요. 뭔가 혼자서 하는 것들. 내 일만 잘하면 되는 것들. 그게 나을 것 같아. 배달기사, 납품기사, 그리고 영업용 택시. 예, 그것도 포함돼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잘 안 보려고 하는 거 있죠. 잘 안 가려고 하는 거. 예, 그런 것에 관심 가지기 좋아. 젊은 사람들이 좀 관심 안 가지는 게 저런 영업용 택시거든요. 예. 근데 영업용 택시 같은 것도 시간대를 잘 파악하면 좋아. 택시라는 게 이게 시간대별 소득이 달라요. 그래서 일부러 야간 시간대 노는 사람도 있거든, 야간. 대신에 야간은 빌런들이 많아요. 야간은 좋은 게 대신에
영업 택시도 야간 시간 노릴 수 있거든요. 야간은 좋은 게 아시겠지만 장거리 코스가 많고 할증이 많이 붙잖아요. 그래서 이 콜 대비 요금을 많이 올릴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야간에 보통 타시는 분들은 멀쩡한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이게. 아니요, 요금 택시는 차를 줍니다. 차를 사는 건 개인 택시고요. 요금 택시는 그냥 소속되는 거예요. 택시 회사에 소속이 돼가지고 그 산악금이 있어요. 산악금이 뭐냐면 이제 매일 채워야 되는 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요금 택시 어떤 거냐면 기본급이 있어요. 예. 기본급이 있고 하루 채워야 될 그 산악금이 있어. 그 산악금을 채우고 나머지 돈은 내 돈이에요. 그러니까 기본급에 산악금 채우고 남은 돈이 내 월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영업 택시예요. 차는 회사에서 주는 차를 타고, 근무표도 아마 회사에서 아마 줄 겁니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택시에 관심이 없어요. 물론 택시가 좀 어렵긴 한데 또 부르는 곳은 부르니까. 젊은 사람들은 뭐 남자들도 택시에 관심이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네네, 말씀하세요. 평생 할 수 있습니다. 평생 할 수 있습니다. 몸만 건강하다면. 아니요, 택시가 오히려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이에요. 오히려 힘들다는 일이 몸만 건강하면 할 수 있는 일이야. 근데 약간 젊은 사람들 안 좋아하는 게 아무래도 여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예. 그리고 이제 단순한 직종이다 보니까 안 좋아하는 것 뿐이지. 그냥 내가 뭐 큰 돈 같은 거 안 바라고 간혹 길게 가겠다고 하면 운전에 자신 있고 사고하는 자신 있고 뭐 그렇다면 나쁘진 않아요. 사람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달라요, 이게. 대신에 그런 거지 뭐냐면 이 직업이 뭐 오래 한다고 해서 갑자기 막 월급이 갑자기 올라간다거나 그런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일반 회사처럼 뭐 근속이 올라가고 이제 직급이 쌓이면 월급이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지. 어디까지나 내가 이제 회사에서 나와 있는 기본급 플러스 산학급 채우고 이제 남는 돈. 뭐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제가 다른 것들은 추천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이제 사람들과 이제 어울려야 되는 직업인데 제가 봤을 때 이제 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직업이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요. 일반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 사실. 그냥 먹고 살려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 거지. 근데 저분은 좀 유독 많이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보니까. 아 그래요? 왜 남자분들도 약간 여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으니까 아마 여자분들이 그런 정신병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남자도 있지. 근데 여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여자들이 보통 감성적이고 뭐 현실적인 해결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감성적이란 말 때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비현실적으로 산다는 거지. 현실을 뭔가 등한시하게 본다는 건데 생각해봐요. 만약에 본인이 막 돈이 많고 일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 사실 이런 고민을 크게 안 할 거 아니야. 맞죠? 어떻게 직장을 다니고
일정 이상의 소득을 얻고 어떻게든 내가 사회에 존속하고 있으면 사실 저한테까지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보내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나이는 차고 불안하니까 이제 저한테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해결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저렇게 오래된 분들은 완치가 좀 어려워요. 고릴라님. 완치가 어려워. 가벼운 정신병이야 사람들이 어떻게든 극복하고 살아가는데 저분은 그런 멘탈적인 문제를 겪은 적이 좀 오래됐어. 이게 사람도 살다 보면 우울할 때 있고 힘들 때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뭐 스트레스에서 한다거나 어떻게 살다 보면 잊혀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근데 저분은 너무 기간이 오래됐어. 이게. 저분이 저 정신병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뭐 안 해봤을까요? 다 해봤겠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도 근데 보통 사람은 돈적인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일반 사람들하고 어떤 내구조나 생활 방식이 다릅니다. 연예인들은 관심 때문에 관심이 좀 너무 심하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예. 아마 연예인이라는 게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고 못하면 욕을 엄청 많이 먹잖아요. 예. 근데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예요. 저는 연예인들이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 기준에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 대부분 돈이야. 돈과 진로. 이 두 가지죠. 돈과 진로, 멘탈 요 세 가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근데 그거 아시기 바랄게요. 웬만하면 내가 멘탈 쪽으로 뭔가 문제 있다는 것을 숨기는 게 좋을 겁니다. 일할 때는요. 이거는 좀 말씀드릴게요. 내가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다는 얘기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한국 사람이 뭔가 약하다고 하면 그걸 받아들이기보다 약점으로 치부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난 보통 사람과 다를 게 없다. 대신에 이제 좀 따로 약을 챙겨 먹을 뿐. 이렇게만 받아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뭐 도움 됐습니까? 사연자분? 도움 됐나요? 제가 마지막 사연이라서 좀 길게 하고 있는데 음...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시기 바랄게요. 제가 아까 뭐 그런 일을 하라고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일을 하다 보면 좀 우울한 기분이 좀 없어집니다. 뭐 하나 잡고 있으면 뭐 하나 이렇게 집중해 잡고 있으면 강박관념 같은 게 많이 사라져요. 네. 제 방송 같은 걸 라디오로 많이 활용하시고 듣다 보면 좀 강박관념 같은 게 많이 없어질 거예요. 물론 제가 좀 듣기 싫은 말도 많이 하긴 하는데 뭐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제 방송을 이제 이어폰 꼽아놓고 이제 라디오 삼아 듣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그런 방송을 좀 원했던 거기도 하고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재민이.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우울증 비슷한 걸 심하게 알았었거든. 나이 먹어서는 거의 없어졌는데 왜 알았었냐면 저희 집도 힘들었고 저도 힘들었어요. 뭐 하나 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라디오 방송 같은 걸 제가 했던 이유도 예전에 그 지금 고인 되셨지만 그 신해철 씨 아시죠? 돌아가신 분. 그분이 예전에 라디오 방송 중에 이제 고스트 스테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좀 이제 새벽 2시에 했었거든. SBS에서. 그 SBS에서 MBC로 옮겨갔는데 그걸 매일 듣고 좀 위로 발음 많이 받았어 이제. 예, 그걸 매일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테이프로 이제 워크맨을 들었을 때 라디오 있죠 라디오. 그 라디오를 매일 녹음시켜놨어요. 테이프에 녹음해가지고 그걸 이제 워크맨이죠. 카세트로 심심할 때만 들었어요. 이게. 예. PK님 오세요? 그거 들으니까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희민이 잘 들으세요. 힘든 게 있으면 털어요. 그게 제일 좋아. 힘든 걸 마음속에 담고 있잖아. 그 병대 병. 그러니까
뭔가 힘든 게 있으면 자꾸 이걸 참으려고 하지 마시고 뭔가 털어요. 터는 연습을 해요. 털고 푸는 연습. 님은 너무 오랫동안 이걸 담고 있고 품고 있다 보니까 병이 된 거야. 제 생각은 그래요. 담지 마세요, 앞으로. 저는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물론 사람이 기본적으로 감정을 겉으로 표출하면 안 되겠지만, 근데 어느 순간은 힘들다 싶으면 털어야 되거든요. 네네, 말씀하십시오. 와, 4시 넘었네. 부모님 마지막으로 제가 현재는 일을 할 용기가 다시금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음,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급하게. 님 급하게 하면 안 돼요. 괜히 막, 바짝 이렇게, 좀 본인 자신을 좀 쪼아가면서 하면 안 돼요. 느슨하게 해야 돼, 느슨하게. 예. 어차피 뭐 지금 당장 생계 유지를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본인이 뭔가 하기로 했던 거 맘먹었으면 하시고 하셔도 돼요. 뭐 지금 당장 하나, 좀 나중에 하나, 뭐 크게 차이는 없어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극복을 해야 돼. 극복을. 내가 극복하는 모습 보여줘야 돼요. 인간이니까 태어난 이상 어떻게 살아야지. 생긴 대로 살아야죠.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아무리 힘든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극복을 해야 돼요. 억울한 게 있으면 털어야 되고. 인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든 것들을 자꾸 극복하고 이겨내므로써 성장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성장하시면 돼. 성장하다 보면 앞으로 또 내가 좀 우울하고 힘든 순간이 와도 노하우가 생기기 때문에 극복이 가능해요. 노하우가. 그동안 노하우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힘들면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경험이 많았잖아요. 지금은 앞으로 이제 한 번씩 경험해보고 이제 2번 경험하고 3번 경험하고 이렇게 뭔가 좀 이겨내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수월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생 하지 마시고, 예.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재민이. 일단 인터넷 뉴스 같은 거 보지 마요. 인터넷 뉴스 같은 거 보지 마. 그 인터넷 네이버 뉴스 같은 거 보지 마세요. 예, 보지 마시고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것도 웬만하면 보지 말고, 예, 그런 거 보지 마요.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자극적이고 안 좋은 얘기도 많잖아요. 예, 보지 마십시오. 그 본인이 하려고 했던 거 있죠. 요것만 해요, 요것만. 아무튼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고 간혹 가다가 제 방송 들어와가지고 채팅 좀 남겨주세요. 저도 어떻게 사시는지 궁금하니까. 예. 뭐 앞으로 얼마나 자주 오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잘 극복하시고 어떻게든 본인 분야에서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사는 건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 단지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어떻게 버티느냐, 이 관건이죠. 예. 다들 말은 안 할 뿐
다 근심 걱정은 다 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단지 이것을 어떻게 이제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제 이겨나느냐, 이 차이만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사연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13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